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이 1000가지 ETF를 내가 과연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선택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한 개의 ETF로 여러 가지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하겠다. 난 그냥 하나의 ETF로 자산 배분도 되고 리밸런싱도 잘 되는 그런 걸로 그냥 하나 쭉 사가지고 은퇴까지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ETF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ETF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어려워하냐면은 도대체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조를 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막 예적금만 하시다가 주변에서 뭐 ETF 해라, S&P에 계속 노후까지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운 거죠. 코덱스, 타이거, 뭐 라이즈 이름도 다 다르고 그런데 또 뒤에 달라붙는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S&P 500, 나스닥, 반도체, 배당주. 이게 너무나 생소한 거죠. 그런데 이 ETF 세계에서 무엇이 딱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S&P가 나스닥보다 좋으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겠죠. 그럼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가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월등히 좋은가? 그것도 꼭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ETF 투자할 거면은 미국 위주로 해. 그게 정답처럼 들렸었죠.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한 섹터는 코스피거든요. 무려 미국보다 3배 넘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ETF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ETF는 사실 채권도 있고 금, 원유, 다양한 원자재, 그리고 리츠,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 섹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요즘처럼 호황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좀 불황기다. 이때는 배당주의 비중을 높이고 성장주의 비중을 낮추거나 혹은 채권 비중을 높여가지고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자산을 끌고 나가야 되고 주식 호황기에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박스권이다. 그러면은 배당주나 커브드콜 ETF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지금이 호황기의 끝인지 불황기의 저점인지 지금 횡보장인지 예측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심지어 이거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고 그 예측마저도 거의 다 빗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코스피가 4,2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그냥 질렀던 그런 거 말고는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예전 같았으면 뭐 금융위기급의 어떤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마치 사계절 변화처럼 이게 딱딱딱 맞춰서 이때는 호황기, 이때는 불황기, 이때는 횡보장 이걸 맞추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ETF 투자는 사실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다들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올해 수익률은 미국이 뭐 사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그렇다고 신흥국에 투자를 하자니 조금 불안한 측면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분산 투자의 정석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모든 글로벌 지수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신흥국, 선진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뭐 유럽, 동남아시아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글로벌 주식을 다 산다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투자 자금의 규모를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ETF라는 금융상품이 생겼기 때문에 돈 10,000원, 20,000원으로도 얼마든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VT라는 ETF에 투자를 하면 돼요. 이 VT ETF는 이 뱅가드의 토탈 월드 스톡이라는 ETF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주식을 담고 있는 ETF예요. 성과도 2009년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 대략 $30였고 지금 약 $142입니다. 대략 한 15년 만에 성과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뛰었으니까 결코 나쁜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VT는 전 세계 약
37개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48개국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VT를 매수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나는 10,000원을 투자를 했지만 이 10,000원이 전 세계 37개 기업으로 쪼개져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보다도 쉽게 전 세계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게 조금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 증시 많이 올랐지만 중국 증시가 여전히 부진하고 뭐 이렇게 남미 그리고 뭐 유럽 증시 뭐 이렇게 썩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S&P 500에 투자를 하는 스파이가 연평균 수익률이 약 14.8%였고 이 VT가 11.7%였어요. 약 3.1%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사실 3% 차이가 적은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간에 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정도 차이면은 저는 VT ETF의 성과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VT 같은 ETF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미국 주식에만 올인을 했었다라면은 올해 코스피의 상승률 70%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허탈했겠죠. 참고로 최근 1년 동안 S&P 500의 상승률은 20%가 되지 않았고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또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는 또 국장에 또 자금이 많이 쏠리고 또 그러다가 또 국장에 어떤 거품이 내려앉으면은 거기서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테마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늘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중국 증시가 한때는 정답인 것처럼 막 그렇게 전망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최고점을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고 한때는 이제 브릭스라는 어떤 특정 신흥국 섹터가 굉장히 각광받던 때가 있었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투자가 거의 절대적 진리였고 하지만 올해는 한국 지수가 전 세계 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일본 하면 사실은 잃어버린 30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섹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놓치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글로벌 지수를 모두 담는 게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거를 다 개별적인 ETF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쫓아가는 거, 나스닥, 코스피, 뭐 니케이, 항생지수, 상해지수, 그리고 뭐 유럽의 닥스라든지 유로스타, 그리고 뭐 니프티, 그리고 베트남 지수 이런 거에 ETF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그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말이 쉽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이 심리상 이렇게 딱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더 올라가는 쪽으로 돈을 더 쏟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쪽에 있으면 리밸런싱 차원에서는 얘의 비중을 살짝 줄이고 조금 더 처지는 섹터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석인데 이거를 내가 개별적인 ETF로 다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이는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럽 증시 얘네들한테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기회비용의 상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모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 한국 증시를 놓치게 되면 내가 이번 타이밍에 돈 못 번다 이런 심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점점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컨트롤을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ETF에 담아서 그냥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게끔 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VT라는 ETF가 정말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VT라는 ETF는 국내에도 이게 한국판 VT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그 출시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상품 컨셉 너무 좋고 사실 ETF가 갖고 있는 좋은 취지, 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좋은 매력을
정말로 극대화한 ETF인데 이 상품은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흥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레버리지, 막 인버스, 곱버스 뭐 이런 ETF의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우리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VT 같은 ETF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S&P 500과 나스닥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얘를 2배,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거를 48개국의 10,000개 기업으로 쪼개가지고 분산 투자를 한다? 성향에 차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이거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하지만 투자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고 중간에 이 적절한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섹터별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흐트러질 때마다 이 밸런스를 다시 잡는 리밸런싱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잘 하고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2년, 3년 이럴 때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5년, 10년, 20년 누적이 되면은 그 성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죠. 우리나라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전체 계좌의 50%는 다 손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다,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미국 주식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이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기록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고, 그리고 그게 또 주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욕심과 어떤 공포를 컨트롤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ETF 1000가지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자산 배분 알아서 잘하고 리밸런싱을 적절히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라면은 딱 하나의 ETF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S&P 500이랑 나스닥이지만 사실 그거는 미국에 몰빵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방법도 사실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균 수익률 2, 3%는 포기하더라도 조금 중간에 변동성을 줄이면서 가는 투자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 알아서 잘 되는 이런 VT 같은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좀 게으른 투자자분들 혹은 내가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 VT ETF는 미국 현지에 상장되어 있는 ETF예요. 하지만 미국 현지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우리나라의 ISA 계좌와 연금 계좌에 담을 수가 없죠. 다행히 이 VT ETF는 한국판 VT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니까 ETF 투자가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VT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